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과 차 한잔 오늘은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님이라는 존재가 현대에서는 일반인들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특별한 신분, 특별한 집단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스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일반인으로 살다가 출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스님이란 정체성을 새롭게 세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나 싶은데요. 흔히 스님을 표현할 때 속세를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속세라는 게 무엇이고 스님들이 속세를 떠났다는 거, 탈속세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속세는 이제 뭐 세속적이다 할 때 이제 그런 의미고, 사실은 이제 불교 용어는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세속적이다 할 때. 네. 불교 용어라면 사바세계라는 표현을 쓰죠. 네. 사바세계는 이제 인도 말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고, 뜻을 풀면 이제 예토. 예토. 예토라는 말은 땅은 땅인데 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세계다. 네. 그러니까 뭔가 괴로움이 항상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다. 괴로움을 좀 참고 견뎌야 하는. 그래서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곳이 사바세계다. 네. 불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속, 속세, 사실 뭐 속세라고 말하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세속적인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네. 이제 출가는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사바세계를 떠나는 게 아니고 네. 말 그대로 출가, 집을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바세계 속에 있고 네. 중생들은 다 사바세계에서 생활하고, 부처님도 보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이제 중생들을 깨달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이제 우리들하고 함께 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출가 스님이 된다는 게 사바세계를 떠난다기보다 출가, 집을 나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출가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네. 있죠. 이제 출가는 가족과 이별하는 거죠. 네. 가족과 이별하는 거. 이제 스님들이 보통 삭발을 하는데, 예. 이제 부처님 당시,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당시에 이제 수행자들 같은 경우 이제 출가를 하면 삭발을 했어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수행자, 힌두교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출가하면 삭발을 했다 이거예요. 머리를 깎았죠. 예, 왜 머리를 깎았냐 하면, 인도의 풍습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삭발을 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삭발을 하면 저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머리를 깎았다, 삭발을 했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가족하고 나는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네. 그런 의미, 자기 어떤 의사표시인 거죠.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폭넓게 보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마을, 뭐, 공동체와 인연을 끊고, 네.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겠다. 그런 어떤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삭발이죠. 네. 또 스님들은 삭발 이외에 회색 옷을 입는다는 또 외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삭발은 기존 인연을 끊는 의식, 좀 자기 마음속의 의식이라면은 승복이라고 하죠. 네. 승복은, 원래 승복은 회색은 아니고요. 네. 원래 승복은 스님들이 이제 예불 같은 거 할 때 입는 이제 가사, 그리고 괴색이라고 그러죠. 밤색 계통. 네. 그게 이제 원래 승복 색깔입니다. 왜 그런 색이냐 하면
처음에 이제 승복의 시초가 스님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공동묘지 비슷한 데에 이제 그 시체를 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시체가 이제 입었던 뭐 다 떨어진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바느질을 해서 큰 천으로 만들어서 입기 시작한 게 이제 승복의 출발이 되고요. 네. 그 색깔이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배색 비스무리한 그런 색깔이 나온 거죠. 네.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먹물로 염색을 하는 게 이제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네. 먹물로 염색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절집에서 생겨가지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흰옷을 많이 입으니까 네. 흰옷은 아무래도 관리도 힘들고 근데 또 스님들은 일반 평민들하고 다르게 이제 경전을 보기 때문에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이제 먹을 갈고 이런 거하고 또 가까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먹물로 이제 옷을 염색을 한 거죠. 네. 그 먹물로 염색하면 색깔이 이제 회색이 회색.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정착된 네. 그런 문화다. 네. 회색은. 회색 승복이라는 건 왜냐면 남방불교 보면 뭐 노란 색깔 입기도 그치. 하고 자주색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출가한 수행자들은 삭발하고 승복이라는 옷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출가를 한다는 거는 가족을 떠난다, 공동체를 떠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은 엄격한 의미로 가족들을 전혀 만나지 않나요?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왜 출가를 했냐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그 답이 나오는데 고대 인도 2500년 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당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막 풍요로운 게 아니고 하지 않았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하루 종일 일만 해도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든 시절이었을 겁니다. 네. 2500년 전이니까. 네. 그런 사회적인 여건에서 출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죠. 수행을 하려면 경제활동, 가족을 먹여 살리고 농사를 짓고 이런 걸 하면 수행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 결단을 해야 네. 되는 거죠. 수행을 할 것인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장으로서의 의무, 가족을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거 경제 활동 이런 거 다 포기를 하고 출가를 할 건지 네. 아니면은 수행을 포기를 하고 그 생업에 종사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건지 그 시대는 이걸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네. 시대였죠. 예. 사회 전반적인 생산력이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뭐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수행을 하려면 가족을 떠나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던 거죠. 네. 그때 당시는. 예. 그래서 뭐 머리도 깎고 그런 자기 의지도 표명하고 나는 이제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회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그게 내한테 가장의 의무를 지우지 마. 이런 느낌으로 출가를 했는데 네. 다시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인정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수행과 뭐 생업을 병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젊었을 때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는 이제 젊어서 이제 버는 돈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한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출가를 하지 않고도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쉽지는 않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출가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양자택일의 상황이 아니니까 네.
요즘은 뭐 가족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뭐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뭐 안 만날 이유는 없는데 네. 이제 살다가 보면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네. 볼 일이 별로 없죠. 승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가족을 만날 살다 일은 보니까 사실상 잘 없게 된다. 일이 잘 없죠. 네. 그리고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요, 이제 속사에서 쓰던 뭐 땡땡땡 하는 이름 대신에 불교에서 주는 법명, 스승님이 주는 법명을 새롭게 받게 되는데요. 이 법명은 주로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근데 가끔 책이나 SNS,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꼭 앞에 석자라는 성씨를 쓰는 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스님들의 성은 석씨로 통일하기로 정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대만에서 보이는 일종의 뭐 대만의 성가 문화라고 네. 해야 되나? 대만에만 보이는 겁니다. 네.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스님이 되면, 이건 뭐 제가 대만 살아보질 않아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스님이 되면 호죽도 뭐 본인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성도 호죽을 바꾸면 주민등록증에 이제 자기 이름 써야 되니까 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석, 중, 현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하고 그런 관행이 대만 불교에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와가지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는 속가성을 써가지고 뭐 김현장이라든가 이런 예, 식으로 예. 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어색하니까 네. 그 전체 풀네임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석자를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그 석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자를 네.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건 아니고요. 예. 대만에서 수입된 네. 현상입니다. 네. 출가자들, 스님들의 가장 오래된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할 텐데요.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족 관계는 어땠나요? 부처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일국의 왕이었고 예. 본인은 왕자였고 친어머니는 태어난 지 7일 만인가 돌아가셨고 네.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키웠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한 명 낳았고 네. 아들 이름을 이제 라울라라고 이렇게 지었죠. 예.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 출가를 한 거죠. 네.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출가자의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 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깨달은 사람 부처님이 되었는데요. 이 부처님이 된 이후에 다시 고향에 찾아간 부처님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일가 친척들 가문 전반적으로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출가를 해라 수행자가 되라라고 이제 권유했다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가족들에게 출가를 권유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앞에서 수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 인도는 이제 수행을 하려면 출가를 하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출가를 해서 깨닫는 게 가장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네. 깨달으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네. 수행하려면 출가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출가를 해라 네. 라고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신 분이죠. 네. 깨달은 분의 경지에서는 사실 뭐 기존의 가족의 인연, 뭐 자식의 인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네. 관점이. 부처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네. 그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출가해서 수행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권유를 했고, 실제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데 석가족에 가서
가니까 하도 많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아버지 진짜 정반왕이 제발 좀 출가를 권유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나라가 씨가 마르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출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시대상이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시대가 다르다. 네. 그런 걸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출가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행하는 게 세속적인 행복, 가족과의 행복 이런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현대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관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수행이 최고야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네, 그거는 본인이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느낄 문제지. 네. 뭐 수행의 삶이 더 가치 있다 네. 하고 절대적으로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 없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쨌든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신 사람으로서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출가자,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한테만 법문을 했냐? 아니거든요. 네. 제가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법문을 많이 했어요. 주로 그럼 부처님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내용의 법문을 했냐? 경전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하면 이제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아라. 뭐 이런 게 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네. 계를 지킨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도덕적인 생활을 해라. 네.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이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한 어떤 가치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네. 그게 이제 계를 지키는 거예요. 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예. 해라. 두 번째 공덕을 쌓는 거는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네.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기적인 것보다 남을 네. 위해서 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져야 되고 지혜가 밝아지려면 마음이 이제 고요하게 깔아앉아 가지고 거울처럼 깨끗하고 고요해야 되고 네. 그러자면은 행동이 올바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생각해도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는 일상을 살아야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냥 사회적으로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바로 수행이다.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수행에만 일반인들이 전념하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수행의 기초를 열심히 다져라.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아라. 네.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2500년보다 더 살기가 훨씬 더 좋아져 가지고 본인의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집니다. 네.
그 수행을 하자면 먼저 내 스스로 내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거 하려면 이제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게 이제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 행동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 바탕 위에서 뭐 명상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그럼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스님들은 출가를 해서 기존의 인연을 끊어내고 수행에 정말 전념하겠다 하고 이제 속세를 떠난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속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걸로 수행을 하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님에 대한 이야기, 또 출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